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치병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관련 법안인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 그리고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알아볼 텐데요. 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우선 암관리법 개정안 소개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말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 치료 서비스, 이게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완화 의료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현대 의료 기술이 자꾸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네. 정말 앞으로는 죽기도 어려워요. 세상을 떠나기도 어렵죠. 이제 그런 세대가 분명히 다가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전혀 우리 식물 인간이 됐다라든지 네. 또 전혀 뭐 소생할 가망이 전혀 없을 때라든지 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바로 품위 있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즉 이 고통스럽게 뭐 이렇게 이 병원에 가면은 뭐 이 코에다가 뭘 삭관을 꽂고 하고. 뭐 하고 네. 막 이게 그런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생활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을 마칠 수 있게끔 네. 잘 물이라든가 또 영양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 정상적으로 잘 공급해 주면서 통증은 제어할 수 있죠. 자연적으로 네. 예. 돌아가시게 하는 네. 그러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완화 치료를 받는 말기암 환자분들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전체 암 환자의 12.7%가 네. 완화 의료 치료를 받고 있고 네. 또 전체 이제 사망자 중에 2%만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만이 네. 받는 이러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좋은 방법이지만 이용하는 분들은 의외로 낮은 상황이었군요. 네, 그렇죠. 네네. 이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이 입법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입법 취지는 이제 이 완화 의료를 치료하는 이 경우에 이 선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병원 위주로 돼 있죠. 병원 네. 호스피스 위주로 돼 있는데 미국이나 이제 다른 이 국가들은 병원뿐만 아니라 이 가정 호스피스도 이렇게 다양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양화된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또 뭐 에이즈라든가 다른 질병인데 예. 말기에 이르신 분. 예, 그렇죠. 네. 그런 이 환자들도 아마 이런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을 포함을 시켰어요. 네. 파킨슨스병이라든가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이제 이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 서비스가 앞서도 이제 전체 이용률이 낮은 편인데 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가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우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고 네. 또 여기에 병원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건강보험 이제 혜택이 되고 네. 또 여기에 따라서 잘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짚어주십시오. 핵심 내용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게 불치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네.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네. 또 완화 의료 치료를 다양화시킨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핵심 아닙니다. 네.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 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 만성 간경화, 만성 폐질환 이걸 포함한 그러니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근데 막상 이제 말기암 또 거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이실직고 그야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우리 정서상 사실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제 홍보라든가 제대로 알리는 어떤 절차나 다른 방법들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네. 또 본인이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나 또 직계 비속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 순으로 동의하면은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절차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 말기 환자 완화 의료 대상자가 말기 환자 중에 다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로 이제 제안을 하셨더군요. 그렇죠. 하긴 다를 포함한다는 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는 네. 말기암 환자만 이 포함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지출이 된다. 그렇군요. 이 많은 그러한 질환까지 포함하면 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재정상 어렵다. 네. 이렇게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네. 정 그렇다면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그 꼭 필요한 질환 네. 또 대상자를 예.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암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는데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말기암 환자는 이 금년 7월부터 이제 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고시를 해요. 이럴 때 이제 우리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것 역시 품위 있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주시고자 하는 예, 취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가족들한테 네.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서 줄여주고. 사실은 이 환자가 있으면은 환자 간병을 해야지 또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경제적인 지출도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가의 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도 이제 최근에 그 친척 어른 한 분이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는데 과연 누가 그 얘기를 해드릴 것이냐 때문에 가족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말씀을 드렸고 준비하시도록 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많이 확산이 되는 것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이 정착하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혀 본인이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식도 혼미한 가운데서 네. 이게 돌아가실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네. 그걸 자꾸 이 생명을 연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고통스럽죠.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 처치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해드리면서 네. 세상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호 개정안 처리 전망은 지금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이 조금 돈이 많이 난색을. 들어간다. 네. 뭐든지 정부는 이제 이 재정이 어떻게 될까 이것만 이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를 잘 설득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이 개정안인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애초에 어떤 좋은 점을 바라보고 당초 취지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도로 생겨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예타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타, 그래서 예. 이제 경제성을 따지는 거죠. 네, 이제 외국에서는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도 이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네. 해서 자꾸 거기에 따른 SOC 투자를 많이 하죠. 도로라든가 네. 항만이라든가 뭐 길을 또 여러 가지 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네. 반대로 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데는 이게 예타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안 하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나쁘면 사람이 이용을 계속 잘 않는 거죠. 아, 점점 점점 악순환이 않는 거죠. 되겠군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 두면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농업 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예타가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농사를 지어서 투자하는 비용의 경제성을 따지면은 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달라 아하.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예타를 하지 않았죠. 예비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요. 네. 근데 지금은 자꾸 경제성 논리로 따지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창출됩니다. 강화되겠군요. 예. 혹시 그 당연하지. 서울같이 인구가 많은 데는 뭐 당연히 예타가 높게 나오는 거고. 네. 저 강원도 산간 지방 같은 데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나 전 대한민국의 국토를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네.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고창, 부안, 전라북도 그렇습니다. 지역인데 그 부창대교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네, 부창대교도 이제 예타가 이게 정부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요. 아. 예, 어떤 때는 뭐 0.6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0.2가 나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이 될수록 그 예. 타당성이 높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부창대교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경제성이 높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곰소라는 항이 있어요. 네. 곰소와 저 아산 쪽하고 네, 네. 고창에 이제 이 중심지죠. 그래서 네. 그쪽하고 지하로 연결을 시킨다면은 네. 오히려 양쪽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환경 파괴가 작게 되죠. 네. 그래서 정부 측에 지하 터널화 해달라. 고 제가 요청을 하고 있고 네. 또 가급적이면은 양쪽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안을 선택해달라. 이렇게 해서 정부 측에서도 그 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긴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높게 나올 것이고 투자를 더해서 더 몰리고 사람이 없는 지역은 당연히 낮게 나오고 투자를 안 해서 더 한산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개정 내용이 뭐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뭐 시설이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에 관한 투자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
하지 말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당연히 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국토 발전을 위해서 SOC 투자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안 이루어진 데는 아주 이 작은 네. 지역들이죠.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들이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예타도 힘센 지역은 알아보거든요. 아하. 네. 과거에 그 부창대교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때는 예타가 0.6까지 나오고 네. 그 이후에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이 돼서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네. 오히려 반절로 떨어졌군요. 떨어졌죠. 그래서 그것도 이 조사하는 사람 네. 여기에 따라서 또 변화가 그렇군요. 이번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은 어떤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개정안이 처리되면은 이제 소외되고 어려운 그 농어촌 지역에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이고 또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그렇게 네. 되면은 귀촌하는 인구들도 많아져서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삶의 질을 높게 살 수 있다. 네. 즉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네.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책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상임위 활동까지 열심히 하셔서 이 생활 법률의 달인 이런 별명도 갖고 계신데 발의한 법안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건 어떤 건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이 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네. 기본법을 비롯해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이 법률입니다. 네. 지금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이 보호가 되고 네. 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본에 후쿠시마 사고가 생겼을 때 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라든가 예. 농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소비자가 그걸 알고 사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고 네. 또 생산자를 위해서도 보호하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국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제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입법 계획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이 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면세율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면세율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 FTA 체결 때문에 한숨을 짓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이 네. 보다 좋은 환경에서 농사와 어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네.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